이 독점 시장에서는 가격과 수량을 누가 마음대로 결정하냐면 독점 시장에서 지 마음대로 결정한다고요. 자, 이 독점 시장에는 완전 경쟁 시장하고 가격 결정 원리가 틀리죠. 그죠? 그리고 문제점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시장에서는 이런 시장 해가지고 좀 자세히 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만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이거보다 또 다른 시장이 하나 있는데 다른 시장은 뭐냐면 공급자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둘 내지 한 5 정도가 있고 수요자는 아주 많은 시장이 있어요. 이런 시장을 과점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과점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가격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흔히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신시장. 통신은 누가 공급을 하냐면 이동통신이요. LG, KT, SK, 텔레콤, LG텔레콤 이 세 군데서 공급하죠. 그죠? 자, 공급자는 3개예요. 수요자는요.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6천만 명이 갖고 있대요. 6천만 명이 수요자는 6천만 명인데 공급하는 사람은 3사람이에요. 이런 시장은 과점 시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여기에 통신하는데 통신요금이 얼마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통화당 10초당 얼마입니까? 라고 어떻게 결정하냔 말이에요. 그 결정 원리가 협상에 의해서? 아니죠. 그러면 이 공급자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 3시 해가지고 우리 10초당 30원 받자. 아니야, 50원 받기로 하지. 뭐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요, 독점 행위로 해가지고 큰 벌을 받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징금이라 그래가지고 뭐 몇백억 원씩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런 행위는 못하게 돼 있죠. 자, 이 사람들이 그럼 담합을 해서 독점같이 할까? 아니면 서로 협상을 할까? 이런 원리도 아니고 이런 원리도 아니에요. 이건요. 가격 결정 어떻게 합니까? 답은 그때그때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가격은 결정되긴 결정돼요. 근데 이게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통신요금이 얼마인지 여러분 통신요금 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요금은 결정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게 수시로 바뀐다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 틀려요. 통신요금은요. 예를 들어서 10초당 얼마입니까? 여기 10초당 얼마인지 똑같지 않습니까? 앙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사요금제 쓴다. 그럼 10초당 얼마입니까? 그럼 얼마인지 별개죠. 그죠?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저는 10초당 18원짜리 쓰고 있는데요. 그거 틀리죠. 그 다음에 가족끼리 이렇게 통화하면 공짜예요. 그럼 뭐야? 우선 광고를 이렇게 SK텔레콤 나오는 거 보니까 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로 딱 해요. 그러니까, 언니 왜 옆에 있으면서 전화하니까 공짜니까. 그거 광고 나왔죠, 그죠? 공짜라 얘기야? 돈 요금. 그럼 뭐야, 그럼 도대체? 그럼 10초당 얼마라는 얘기야? 개별마다 다 틀려요. 수요자가 10초당 얼마씩인지 통신요금이 얼마큼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통신요금은 얼마일까? 그때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는 순간 변해요. 수시로 바뀌고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공급하는 사람은 알겠지. 공급하는 사람도 잘 몰라요. 왜? 개별마다 다 틀리니까. 상황마다 개별마다 다 틀리니까. 그래서 이 요금이 이상하게 가격이 결정하는 원리가 이 방식도 아니고 이 방식도 아니고 이 방식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체가 적으면 모르는데 또 많이 있다고요. 이런 과점 시장이요. 자동차 시장, 휘발유 시장, 그 다음 가전제품, 예를 들어서 에어컨 만드는 데가 어디예요? 2군데밖에 없어요. 삼성 에어컨, LG 에어컨. 만도기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자동차 에어컨 조그만 거 나오긴 나오죠. 만도 망했어요. 그럼 2군데에서만 만들어내죠.
그럼 에어컨 값은 얼마입니까? 라는 거예요. 글쎄, 뭐 틀리죠, 뭐,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은 잘 안 결정되는데 특성은 있어요. 뭐냐면 이 LG, SK텔레콤 이 세 개 기업들이요, 지네끼리 치열하게 싸워요.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하고 싸워요. 그리고 시장을 아주 쟁탈하려고 막 굉장히 애를 쓰죠. 반면에 이 외부에서 하나 새로운 것을 자기는 통신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또 셋이 뭉쳐서 절대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그럴 때는 담합하고 지네끼리는 철천지의 원수같이 싸우고요. 그리고 가격 결정하는 건요, 뭐 지 멋대로고 하지, 이 원리하고 판이하게 틀리죠. 그런 게 한 군데밖에 없으면 되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장도 한번 자세히 좀 살펴봐야죠. 가격이고 어떻게 가격이 결정됩니까? 시장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게 뭘 움직여집니까? 라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어떤 경제정책이 만들어지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과점시장도 별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이런 시장이 있다고요. 이런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다른 형태의 시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독점적 경쟁시장이에요. 독점적 경쟁시장은 이건 독점시장도 아니고 경쟁시장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런 시장이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공급자가 서로 많다는 측면에서는 이거 둘 다 많아요. 많다는 측면에서는 그 경쟁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판매하는 상품은요, 아주 독특한 상품만 팔아요. 특별한 상품만 팔아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상품만 팔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은 한 군데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독점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독점적 성격도 갖고 있고 경쟁도 갖고 있고, 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글쎄, 뭐 어떤 때는 협상하고 어떤 때는 지 맘대로 결정하고 아주 애매모호한 시장이에요. 그런 독점적 경쟁 시장은 가격 결정 원리가 틀리단 말이에요. 요 시장도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 기업 수로 보면 제일 많아요. 한 9% 정도 이상은 되지요. 그럼 대부분이 기업은 이렇게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뭐 이런 형태가 어떤 형태인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경영학과에 있는 여기 매점, 여기 하나, 밑에 매점 하나 있잖아요. 네. 매점, 요거 독점적 경쟁 시장이에요. 왜? 거기서 매점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많죠. 딴 데도 많고, 그 다음 밖에도 많고 막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공급자가 매점 하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으로 많이 파는데 공급자가 많다는 측면에서는 경쟁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독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경영학관 지하에 있는 그런 매점은 이 세상에 한 군데 거기밖에 없다고요. 자리가 독점이란 말이에요. 경영학관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죠, 거기서. 그죠? 그게 이 세상에서 한양대학교 경영학관 지하에 있는 그런 매점 있으면 나와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독점이라고요. 장소의 독점이라고요. 그런 데서는 가격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라는 거예요. 가격은 약간 비싸요. 독점보다는 훨씬 싸고요. 그리고 누가 편리합니까? 경영학과에 있는 사람이 편리하죠. 저 공대생들은 여기까지 안 와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 뭐 있다고. 그런 사람 손님이 안 오죠. 그게 좀 불리한 점이지만 좋은 점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시장. 가격 교육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건 독점도 아니고 경쟁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결정되는 그런 시장.
시장의 가격 결정 원리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자, 가격이 결정이 돼야 수요자도 효용을 극대화할 거고 생산자도 이윤의 극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고. 다 틀리니까. 이럴 때는 가격이 어떻게 결정돼. 이렇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다 틀리게 다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장이론에서는 완전 경쟁 독점 시장, 과점 독점적 경쟁 시장을 하나하나씩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는요, 챕터가 할 얘기가 많아요. 수업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4개를 다 해야 되는데 4개 다 못 하겠고, 이 완전 경쟁 시장 이거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음 시간부터 하겠다는 거죠. 다음 시간인데, 다음 시간은 또 부처님 또 생신이라는데 거기 또 파티에 또 가보셔야죠. 그래서 다음 주는 못하고 다다음 주부터 이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다음 주에 할 얘기를 뭐 써놓을 필요는 없겠지요. 지워버려요. 안 해, 이거. 다다음 주에 할 거야. 이번 시간에는 이 완전 경쟁 시장의 원리를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이걸로 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그럼 완전 시장 다 끝났네.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왜 공급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게 돼 있으며,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지라는 것은 좀 정밀하게 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좀 자세히 좀 한번 보는 거죠. 여기 이게 커피 시장이에요. 커피 파는 시장이죠. 자, 지금 커피가 한 잔에 4,000원씩 팔아요. 4,000원씩 파는데 지금 서울에 커피 예를 들어서 10만 잔이 팔린다고 가정할게요. 10만 잔이 공급되고 10만 잔이 수요해가지고 4,000원씩 팔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 10만 잔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이 공급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10만 잔을 한 개 기업이 파는 게 아니라 1,000개 기업이 10만 잔을 지금 팔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자, 이 1,000개 기업들이 어떻게, 왜 가격이 4,000원일 때는 왜 이만큼 공급을 해야 하는가? 그 다음 여기 수요자들은요. 수요자는 10만 잔 파니까 10만 명이 먹는 거죠. 그죠? 뭐 어떤 사람이 2잔 먹으면 10만 명은 좀 덜 되는 거고. 그죠? 어떤 원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걸 좀 분석하기 위해서 여기 1,000개 기업 중에서 1개 기업을 딱 샘플로 한번 여기서 파악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원리로 가격과 수량을 공급을 얼마큼을 하고 가격을 얼마 받고 그다음 이윤을 얼마큼 남기고 그러고 나서 공급을 할까라는 거에서 이걸 하나 분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갖다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개별 기업 하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방학 때 학교 근처에다가 커피숍을 하나 차리려고 그래요. 진짜요? 가짜로. 아니, 진짜로 할지도 모르죠. 그죠? 많이 번다면. 자, 커피숍을 하나 여기다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한양 커피숍 이런 형태로 커피숍을 갖다 내려고 그래요. 여기 한 50평 정도 딱 빌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규모를 넣어서 한 100잔서부터 1잔까지 팔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커피숍을 하나 내려고 그래요. 그래요. 제가 여기 지금 커피숍을 이렇게 쫙 운영을 한다고 가정할게요. 지금 100잔부터 200잔 정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커피숍이에요. 자, 난 그러면 카페라떼를 얼마에 팔아야 될까라는 거예요. 가격은. 카페라떼의 가격은 얼마 받을까라는 거죠.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한 개별 기업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가격을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은 가격은 주어진 조건으로 합니다. 즉 4,000원 받는다는 거예요. 왜 4,000원 받느냐? 이 사람들은 공급이나 수요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내가 기껏 팔아봐야 200잔 파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가 만약 축제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축제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있잖아요. 그죠? 많이 오죠. 왜냐면 여기가 얼마나 물이 좋은데, 그죠? 물 좋다는 건 또 알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뭔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흔한 얘기로 물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기가. 보통 행당동 하는데, 행당동에서도 저 사거리가 아니라 사실은 이 안에 교정이에요. 교정이고, 요 근처죠. 이렇게 산 넘어 오기 와서 더 내려가서 저 여대 이쪽으로 가면 물이 좋긴 좋은데 좀 물이 조금 유치하지 좀.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좋죠. 그래요. 자, 이런 축제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많이 오면 많이 팔리겠죠, 그죠? 한 250잔 팔리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 50잔 더 팔린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죠? 자, 그러면 제가 공급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 공급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돼 가지고 그럼 커피가 4,000에서 3,000원으로 내려가는 요인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 50잔 저 증가시켜 봐야 사실 이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고요. 여기 지금 10만 잔이에요. 이게 10만 잔이면 50잔은 그럼 여기다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여기서 바로 붙어 있는 요만큼에 이동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요만큼 더 이동해봐야 커피가 얼마냐? 물론 공급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되긴 되겠죠. 하지만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 되냐면 4,000원이 아니라 3,999원 정도 되겠죠. 그래봐야 4,000원이라는 거예요. 즉 공급을 내가 규모가 워낙 100잔, 200잔 만들어내는 영세하기 때문에 이 10만 잔이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거예요. 공급을 마음대로 좌지우지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가격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제가 여기 문을 확 닫아버려요. 닫아버리잖아요. 닫아버리면 그러면 공급이 한 20잔 줄어들겠죠. 20잔 공급이 왼쪽으로 이동되면 그럼 커피 가격이 올라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가격이 올라가냐 말이에요. 200잔 줄여봐야 이렇게 많이 가지 않고 여기서부터 조금 갈 거예요. 여기 10만 잔에서 200잔 줄여봐야 98,800잔 팔린다는 얘기인데 그럼 왼쪽으로 증가해봐야 뭐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겠냔 말이에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개별 기업은 공급을 이 규모가 10만 잔에 비해서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영세하기 때문에 공급을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방법이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얼마 받냐면 가격은 시장에서 이렇게 딱 4,000원 받으면 나는 그냥 4,000원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하는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무 영세하니까. 그래서 가격은 주어진 조건으로 합니다. 나는 이 커피 전문점을 이렇게 열면, 한양 커피숍을 열면 카페라떼 얼마 받아야 되냐면 시세가 4,000원이면 그냥 4,000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커피숍을 연 원인이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는 거 아니에요. 제 목적은 뭐냐면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그래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이윤이라는 것은 가격 곱하기 수량에서 비용인데 가격은 4,000원으로 받을 거예요. 4,000원을 받을 건데 자, 이윤을 좀 많이 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몇 잔을 만들어내야 될까라는, 그러니까 나는 공급량을 몇 잔을 공급을 할까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윤을 많이 내는 게 목적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몇 잔을 팔아야 이윤이 가장 많습니까? 나 그만큼만 팔 거예요. 왜냐면 보통은 많이 팔면 이윤이 많이 남는다 그래요. 그죠? 그럼 200잔 만드시면 되지 뭐. 200잔만 공급하시면 그러면 200잔 팔면 200잔 만드시면 그러면 하루에 한 8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매출이 한 80만 원 되는데 그러면 이익이 가장 많을 거예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200잔 만들잖아요. 200잔 만들면 내가 만약에 100잔 팔을 때 만약에 100잔 팔을 때 100잔 팔면 40만 원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가 200잔 팔면 80만 원이 돼요. 내가 매출액을 이렇게 많이 높이는 거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매출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나의 목적은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라고 이윤이 목적이라고요. 이게 수량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 비용도 따라서 많아져요. 재료를 많이 쓰니까. 그죠? 근데 100잔 팔을 때 100잔 이만큼 팔 때 비용이 이만큼 난다면 이만큼의 이익이죠. 그죠? 근데 200잔 팔았어요. 200잔 팔면요. 비용은요. 가속도가 붙는다면요. 이만큼 나왔어요. 그럼 손해나잖아. 그죠? 그럼 많이 팔면 돈 많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파세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150잔이라면 그럼 150잔만 파는 게 좋지요. 뭐하러 150잔 팔면 이윤이 가장 많을 텐데 뭐하러 200잔 팔겠어요. 200잔 팔면 이익이 제로 어쩌면 손해 날지도 모르죠. 그죠? 그럼 가장 적정한 양이 얼마큼이냔 말이에요. 내가 몇 잔을 내다가 팔아야 될까라는 거예요. 많이 팔면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럼 적게 팔면 좋으냐? 적게 팔면 또 잘못하면 손해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몇 잔을 공급해야 될까라는 거. 만약에 그게 150잔이라 하면 그럼 150잔 팔고 문 닫아버려야 되는 거죠. 제가 150잔까지 아침부터 쫙 했더니 한 10시까지 하니까 150잔 다 팔았다. 그럼 거기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윤이 가장 많단 말이에요. 괜히 조금 더 판다고 12시에 밤 12시까지 하면 200잔까지 판다. 그러면 손해난다고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150잔 안다. 그러면 150잔까지 딱 팔면 문 닫아. 그래가지고 문 닫으면 돈을 가장 제일 많이 벌죠.